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2023년 대비 문법 이론 강의 첫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문법 부분은 제가 과거 어, 혼자서 강의할 때 문법을 계속 강의하다가 어, 그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3, 14, 15, 16, 17까지 이렇게 박준범 쌤이 강의를 하다가 그 다음에 2019년, 20년, 21년, 22년 올해 제가 4년째 다시 문법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약간 틈이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 교재를 다시 내서 문법을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문법 강의하면서 제가 워낙 강의 부분에서 문학 부분을 중심으로 강의를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문법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의구심을 갖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학 강의하는 만큼 문법 부분이 유창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문학의 경우에는 제가 오랫동안 그 부분을 진행을 해왔고 또 그 문제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계속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흐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데 문법의 경우 그 몇 년 동안의 어떤 짧은 틈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2년 3년 동안 복원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새롭게 만들면서 작년에 이렇게 보면 상하로 해서 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아 보이지만 조금 다른데 위에 보면 이런 색이라든지 여기는 상하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 책을 찍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책을 만들어서 만들 때도 아주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표 자체가 이 책 한 권, 그러니까 상하로 되어 있는 이 한 권만으로 문법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자라는 목표에서 그렇게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처음 만들었는데 작년에 보면 처음 문법을 만들다 보니까 오타라든지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그 내용을 모두 수정을 해서 다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시 만들면서 작년에 2021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제 2022년 올해 나온 바로 작년에 친 문제까지 모두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부분도 모두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이전에 2021년에 발간되었던 부분에서 오자라든지 탈자라든지 이런 부분 특히 그 부분에서 한글 버전이 맞지 않아서 제 컴퓨터는 사양이 높고 그 다음에 출판사 부분은 오히려 사양이 낮아서 그게 한글 부분이 깨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실수가 많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바로잡아서 원래 책을 새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 2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보충된 부분이 약 한 10여 페이지 정도가 보충이 되었고 세부 내용에서 일부 정정되는 부분 그 다음 오자 탈자 바로잡는 부분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다 바로잡아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경우에 1권, 2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 부분이 뭐냐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문법의 경우에 이 책에 담겨 있는 내용만 충실하게 하면 문법은 어떤 분야든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문학과 달리 문법의 경우에는 자료나 어떤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법의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 그리고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 이것을 가장 핵심에 해당되는 내용을 충실하게 제시해 주는 것 그리고 그 분야에 해당되는 시험에 나왔을 때 우리가 답을 잘 쓰게 하는 것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법 부분은 이 교재 부분에
여러 가지 모든 면을 쏟아서 가장 최근에 나온 그런 내용까지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15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고 그 부분 속에 제가 서론 부분에 그걸 제시해 놓은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 그걸 잠깐 보면 이 교재 부분에서 한 권의 책으로 국어교사임용 문법시험을 완벽하게 완성할 수 없을까? 필수적인 현대문법, 고전문법 개론서의 내용을 함께 공부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 끝에 이 한 권의 모든 것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결과이고, 그래서 그 세부 내용 설명에 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랫부분에 참고한 책 부분들이 다 제시가 되어 있고, 가장 작년에 나온 책까지 그래서 가장 최근으로 보자면 문법 하고 싶은 문법, 그 다음에 더 문법 하고 싶은 문법, 이런 부분, 그래서 2020년 2021년 책까지 그 내용을 고려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문법의 경우에도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문법을 공부하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문법에서 국어 교육 차원의 문법, 국어 교육과에서 다루는 문법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법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를 해야 할 부분이라면, 현재 제가 지난 시간에 문학도 마찬가지였지만 국어 국문과에서 어학 쪽에서 다루는 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국어 교육과에서 다루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객관적이고 표준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벗어나는 부분들도 많다는 겁니다. 각각 벗어나는 부분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이 국어 국문학과에서 다루는 부분이다. 그래서 국어 국문학과에서 다루는 문법 부분이 현재 우리가 보면 시중에 보면 문법에서 어문론, 형태론 등을 설명할 때 우리 시험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이 부분에 해당되는 학교 문법을 바탕으로 한, 이게 문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학교에서 다뤄지는 문법을 근간으로 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학교 문법에서 다뤄지는 부분에 어느 부분이 수용되는가 수용되지 않는가, 또는 규범에서 한글 맞춤법에서 다루어지는 이 부분들이 가장 중심이 되는데, 국어 국문과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국어 교육과와 국어 국문학과에서 보면 국어 국문학과가 먼저 생겼고 국어 어학을 하는 분들이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책을 선택을 할 때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내놓은 책들도 있다는 겁니다. 문학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내놓은 책의 경우에는 각자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각자 내용들 중에서 이 부분에 수렴이 될 수 있는 부분,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너무 개별적인 부분이어서 용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벗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선택을 할 때 문법의 경우에도 될 수 있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공부를 해야 우리가 우리 시험에 정확하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꿔 말하면 뭐냐면, 학교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에 규정된 내로 교육과정 내용을 가장 충실하게 담고 있는 부분. 그래서 또 학교 문법과 관련되는 내용이 있을 때, 학교 문법의 내용이 있을 때 이걸 벗어난다면 학교 문법과 이 바깥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걸 바탕으로 하되 이것과 다르다라고 했을 때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무엇이고 그 인식의 차이가 뭔가, 이런 부분들 정도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중심으로 삼을 필요는 없고,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내용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과 학교 문법은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다. 예를 들면 학교 문법이라면 보어의 예를 들어 봅시다. 보어에서 보면 학교 문법은 보어가 무엇입니까?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서 사용되는 복격조사 이가가 결합되는 문장 성분이 보어입니다. 그런데 그 보어에 대해서 보어의 범위를 넓히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보어를 없애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 문법에서 다루는 보어라고 했을 때 그 특징을 바탕으로 하면서
보호를 없애자라고 하면 그건 이중주어로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호를 없애자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의 주장의 근거와 학교문법의 근거는 무엇이다? 그 다음에 보호를 설정을 하되 보호의 범위를 넓히자. 그래서 불완전 서술어가 사용되는 부분, 예를 들면 이것이 저것과 다르다 하면 다르다 앞에 사용되는 이것이 저것과라고 할 때 과가 결합되었지만 이것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성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보호에 포함하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 범위에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보호라고 했을 때 학교문법에서 다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아니고 이걸 없애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없애자라는 부분과 이 부분의 차이는 무엇이다? 그 다음에 보호에서 학교문법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보호 범위를 조금 더 넓히자라고 했을 때 그 넓히자라는 주장과 학교문법의 차이는 무엇이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다 고려를 해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나오지만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묻는 문제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알면서도 여기에서 벗어나는 부분에 다른 주장이 있을 때 그 다른 주장과 비교되는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가 2022년 대비 문제는 아주 쉬웠습니다. 2022년 대비 문제는 지금 최근까지 나온 문법 문제 중에 가장 쉬운 문제였습니다. 내년에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쉽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문법이 어려울 때는 어렵습니다. 깊이 있는 문제들도 많고 또 그냥 단순 학교, 작년에는 그냥 단순 학교 문법 이 차원에서만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게 비교되는 부분이야 아니면 다 학교 문법과 다른 주장을 낸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우리가 시제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학교 문법 시제체계에서 새 시제체계의 문제점이 뭔가, 과거에 그런 부분을 묻는 부분, 물론 그건 논술형 형태였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학교 문법에서 과거 현재 부분은 분명한데 미래의 시제체계가 명확한가, 이런 부분은 끊임없이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제체계라고 할 때 학교 문법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 시계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주장에서는 미래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가능성이라든지 의도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에 비해서 미래 시제체계는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는 주장이 있어서 그래서 과거, 현재만 제시하고 시제 3분법 체계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주장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 문법의 3분법을 알면서도 또 그 부분에 해당되는 문제점, 이런 부분을 함께 알고 있어야 문법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과거에 다 나왔던 문제입니다. 논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란을 삼지 않으면 되지만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논란까지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 문법의 서술격 조사, 이다가 서술격 조사라고 합니다. 이다 서술격 조사라고 하는데 이다를 서술격 조사라고 하지만 학교 문법으로 보자면 우리가 서술격 조사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서술격 조사 외에 다른 성분으로 보자라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다에 해당되는 부분을 학생 뒤에 이다가 오면 이다가 학생을 서술어로 만들어준다 라고 해서 이것을 하나의 접사처럼 생각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걸 하나의 보조 형용사로 생각을 한다든지, 그래서 접사로 보거나 혹은 보조 형용사로 보거나 이러한 부분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부분, 또는 이것을 이다를 매개 모음의 형태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논란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매개 모음으로 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앞서 설명을 했듯이 학교 문법에서는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양하게 보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런 주장들을 함께 고려한
그런 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책이 그런 내용을 모두 고려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앞에서 보면 방금 설명을 했죠. 다양한 책에 담겨 있는 것이 제가 학교 문법을 근간으로 하면서 학자들의 이런 주장들까지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문법은 무엇이다. 그리고 그 외에서 다른 주장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만약에 이걸 모르면, 이런 부분을 모르면 하나하나를 다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 책에는 이 내용을 다 통합을 해서 싣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한 권으로 실제 두 권이지만 1, 2로 되어 있어서 두 권이지만 전체는 한 권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1011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두 권으로 나누어서 제시했는데 실제로는 전체가 한 권입니다. 이렇게 짜여져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법 부분에서 이 교재 부분에서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 그 문법 지식에 해당되는 부분, 이것을 가장 충실하게 담고 있는 것이 이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각자 지금까지 서답형 문제라든지 아니면 문제 중에 좋은 문제들까지 다 이 부분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성 방향에서 그 점을 담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이 책 부분이 문법 부분을 강의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저하고 옛날 같이 이렇게 했던 분인데 그분 책과 제 책이 내용이 많은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3년까지 강의하다가 한글 파일로 제 모든 자료를 그분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강의하면서 몇 년 뒤에 그분이 따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본이 되는 내용은 그분 책도 제 책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2013년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이 처음에 만들 때 제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뒷부분에 오면 제 책의 내용과 그 다음에 그분의 책의 내용이 달라져서 저는 저대로 이렇게 내용을 다시 보완을 해서 2018년부터 그 내용을 보완을 해서 그래서 만든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도 제가 그분 책을 뺏겨온 게 아니라 그분 원래 제가 만들어서 사용하던 책을 그분이 가져가서 이렇게 사용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문에서 좀 알아주었으면 해서 그 내용을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교재 부분 구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점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몇 가지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체계적인 구성에 따라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라고 해서 형태론 부분에서 보면 단어 이렇게 되면 항상 어떤 부분에서든지 먼저 그 체계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영역의 체계. 그래서 예를 들면 30쪽에 보면 교재 30쪽을 펴보십시오. 그래서 30쪽에 보면 1장이라고 할 때 이 1장 부분에 뭐냐 하면 1장에 다루어져 있는 그 뒤에 제시가 되어 있는 체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언어의 본질에 해당되는 내용은 언어의 개념, 기호 특성, 구조 특성, 언어 기능, 그 다음 언어와 인간, 이런 부분으로 언어와 인간 속에 세부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문법에 대한 이해라고 해서 문법에 대한 이해, 국어와 한글, 남북한의 언어, 이렇게 1, 2, 3, 4, 5절 내용으로 이게 언어학, 국어학에서 일반적으로 다뤄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언어와 국어 부분에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뒤에 책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을 먼저 앞부분 체계에서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모든 부분에서 예를 들면 의문론이면 의문론, 형태론이면 형태론,
이런 부분이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어문론에 들어가면 어문론 분야 마찬가지입니다. 61쪽에 보면 여기 어문론이 시작되는데 본격적인 내용인데, 어문론 분야에 보면 국어의 어문과 어문의 변동이 있는데, 어문에서 보면 음성과 어문의 체계, 음절, 기본적으로 어문과 음절과 그 다음에 어문의 변동, 그 어문의 변동 부분도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여기에 해당되는 게 기본이고, 이 외에 된소리와 사이소리라든지 어문 변동 표기와 발음, 어감의 분화 등으로 그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문론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어문과 음절과 어문의 변동이다 라는 부분으로 그 체계가 미리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어문론에서는 이런 내용이 다루어지는구나, 이 체계 부분도 역시 모든 것이 뭐냐 하면, 뒤로 넘어가 보면 국어 어문론에서 그 다음에 중요 내용이 있습니다. 어문론 분야에서 중요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뭔가, 음성과 어문이라든지 어문의 파악 방법, 어문과 변이음, 분절 어문과 비분절 어문, 이런 식으로 이 내용들은 늘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그 세부 내용의 어문과 관련되는 부분, 음절 구조라든지 음절 형태, 여기는 국어 어문에서는 뭘 담는가, 어문과 음절만 담고 있습니다. 어문 음절을 담고 있고, 그 뒤에 넘어가면 어문의 변동에 해당되는 부분은 또 어문의 변동대로, 어문의 변동이 실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문의 변동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 뒷부분에 다시 그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책에서 보면 음절 뒷부분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94페이지에 보면 어문의 변동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94, 95 이렇게 제시가 되었는데, 어문의 변동, 그래서 크게 나눠보면 어문 분야에서는 어문과 어문의 변동, 그래서 어문 속에서는 다시 어문과 음절, 이런 분야가 우리가 크게 공부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것을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 부분 다음에 중요 내용이 있고, 그 다음 중요 내용 다음에 이 분야 기출문제, 이 분야 문제가 지금까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나왔다 해서 94쪽에 보면 어문 변동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어문 변동 부분이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예들을 다 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시험 나온 내용 중에 진하게 표시된 것은 서다평 10년 문제이고, 그 이전에 나왔던 99년부터 이렇게 해서 문제들이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 라고 해서,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분야들이 문제로 나왔구나라는 것을 알고 내용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해야 하는구나. 문법 부분도 반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반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국어영화 같은 경우에 보면 이 부분으로 다양하게 나왔다든지, 그래서 이 부분도 있고, 그 뒤에 보면 세부적으로 봤을 때 2013년, 2008년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어문 변동이 시험에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온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 이 분야 교육과정이 어떻게 제시가 되어 있다. 어문 변동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보면 2015 개정 교육과정, 이 성취 기준은 어문 변동에 내재된 원리와 규칙을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서 어문 변동에 보면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 대기 다양하게 제시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문 변동 규칙에 대한 학습보다는 실제 발음 생활이나 표기 생활에 적용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라고 했죠.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부분 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볼 때 내용 중에 보면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 대기, 국외음화, 두음법칙, 모음 탈락, 반모음 첨가, 커선소리 대기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 반모음 첨가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반모음 첨가는 결합이 될 때
이어에서 되어에서 되여 하는 부분처럼 반모음 이가 첨가되는 부분입니다. 반모음 이가 첨가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경우에 예전에는 이 부분을 설명을 할 때 이 부분을 반모음 첨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용어 부분이 반모음 첨가로 바뀌었고, 그리고 반모음 첨가 혹은 반모음 탈락 등으로 용어 부분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반모음 첨가가 무엇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뒤로 넘어가서 보면 96쪽에 크게 보면 2012 교육과정에서 보면 어문 변동이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발음을 위해 어문의 소리값이 바뀌는 현상. 단순하지만 이 어문 변동이라고 할 때 이 개념 하나가 그 아래 보면 96쪽 표가 있습니다. 2012 교육과정부터는 이 개념이 적용되었는데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발음을 위해 어문의 소리값이 바뀌는 현상, 이걸 어문 변동의 개념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아래 보면 2009 개정 원래의 어문 모습 그대로 발음되지 않고 바뀌어 나는 현상. 7차 문법에 한 어문이 일정한 환경에서 변하는 현상. 이렇게 개념들이 바뀌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한 개념, 현재 교육 과정에서 정확한 개념이 무엇이다 라고 할 때 그것을 2015까지 다 적용을 해서 2015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2015에 나타난 것은 2015, 그 이전에 나타난 것은 그 이전 개념으로 적용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문법에 맞추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시되는 그런 개념들은 교육과정에 제시되는 기본 개념이 있을 때는 그걸 가장 원리로 하고 있다 하는 점. 그 다음 또 아래 보면 2012년 교육과정에 어문 변동의 유형은 기본적으로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첨가 축약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게 이전 교육과정에는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이렇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은 이제 좀 더 체계화되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 2012 교육과정부터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제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 교재 부분에서도 어문 변동 자체를 모두 전체 컨트롤, 교체, 탈락, 축약, 첨가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체계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제시하고, 그래서 교체라면 교체의 이해, 축약이라면 축약의 이해,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먼저 104쪽에 보면 어문의 교체 부분에서 교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자음의 교체, 모음의 교체 이렇게 해서 표로 만들어서 핵심 내용을 미리 제시해 놓고 기본 개념을 알도록 전체적인 부분을 미리 제시해 놓고 그 다음에 뭐냐면 각각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시 뒷부분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즉 다시 4호 쪽에 돌아오면, 그래서 구조도와 중요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다. 기출 유형과 교육 과정을 통한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다 라고 이게 두 번째. 그 다음 각절의 문법 지식. 이 문법 지식이 뭐냐, 학교 문법의 기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 문법의 기본 내용. 그 다음에 네 번째, 심화 자료 및 참고를 통한 심화 학습. 심화 자료나 참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보면 이게 심화 자료가 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교수님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문 변동을 설명을 할 때 학교 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외의 다른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들도 다양한 심화 자료 부분을 통해서 그 내용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 자료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111쪽에 보면 111쪽에 기본적으로 학교 문법의 문법 지식이 110쪽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비음화, 비음동화와 자음 뒤 리을의 비음화가 있고, 이에 해당되는 심화 자료로 오른쪽에 보면 출처 한국어 문법 총론의 이 부분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리을의 비음화에 대해서 한국어 문법 총론의 설명, 이런 부분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충되는 내용들이 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3쪽에 넘어가면 역시 유엄화에 대해서도, 유엄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유엄화 역시 심화 자료 부분이 따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문부에서 일반적인 내용 외에 심화 자료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와 이 세부 내용이 있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엄화가 있으면 국유엄화에 대한 설명도 마찬가지. 120쪽에 보면 국유엄화라고 했을 때 그 원리를 참고로 설명해 놓은 부분과 120쪽에 국유엄화에 대한 심화 설명, 이러한 부분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문법의 기본 내용 외에 심화 자료 속에서는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다양한 의견이나 다른 자료, 예 등등이 자세하게 제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화 자료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5페이지 부분에 보면 차례 책의 활용법 5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출문제 부분이 있고, 기출문제 분석을 통한 실력 따지기. 이 기출문제들은 과거 문제들 중에서도 중요한 문제는 다루었고, 최근 9년간의 서답형 문제는 모두 제시했습니다. 9년간의 서답형 문제는 모두 제시해서 기출문제다라고 해서 어떤 내용 뒤에 그 기출문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되는 부분 뒤에 예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이 부분에서 이러이러한 예상 문제들이 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예상 문제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 한 권으로 문법 부분 전체를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 첫 시간에 이렇게 힘주어 말하는 부분은 뭔가, 이 책 자체가 그 문법 현재 나와 있는 책 중에서는 이게 한 권으로 된 부분으로, 다른 선생님 책의 경우에는 이론서, 기출 문제 부분, 그 다음에 그 뭐냐면 문제풀이, 이게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법은 그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문법 지식 자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문학과 다릅니다. 문학은 우리가 알듯이 문학 일반 내용도 문학 내용학도 해야 되지만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시, 현대상 작품이 다양합니다. 우리가 작품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문학 부분은 제 책이 5권이나 되지만 문제풀이까지 한다면 6권이나 되지만, 그런데도 뭐냐 하면 매년 나오는 부분을 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법은 이 책 내에서 100% 나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100% 소화를 하면 문법 부분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문제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르지만 기본 지식 부분은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책이 작년에 나왔지만 올해 이렇게 급하게 바꾼 이유가 뭐냐, 문법은 정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담겨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왔는 것을 다시 이렇게 작년 거를 폐기하고 올해 이렇게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 그만큼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법의 경우에 오랫동안 하다가 일부 중지를 한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하는 부분 내용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문학만큼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명쾌하지는 않은데, 그러나 이 교재 부분만은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 어느 책과 비교해도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겨있는 내용까지도 가장 최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 부분을 믿고 이 책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100% 문법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쓸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제3 강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만큼 자신감 있게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경우 구성에서 보면 여러분이 차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이 1권, 2권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 부분도 의도를 담아서 그렇게 이 책을 구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1권 부분에서는 어문론 그리고 고전문법 이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문론과 고전문법 내용이 전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서 책에서 보면 26쪽, 27쪽에 차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1편이 현대 학교 문법이다 이렇게 해서 언어와 국어, 어문론, 국어 규범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규범에 대한 것은 자세히 다루진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참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전처럼 이렇게 찾아보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고전 부분에서 고전 학교 문법, 그래서 훈민정음에 대한 이해, 어문 형태 통사론, 고전 의미론까지 세부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전문법 내용입니다. 1편 현대문법 1과 고전문법 학교 문법을 모아서 1권을 만들었고, 2권 속에서는 현대문법 중에 형태론, 어휘론, 의미론, 통사론, 담화 이 부분 전체를 모아서 2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이유는 우리가 문법을 공부할 때 어문론의 경우에는 어문론에서는 우리가 어문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고, 어문이라고 할 때 어문 혹은 음절에 대한 부분 기본 개념을 알고, 어문과 음절에 대한 부분을 알고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가 하면 어문 체계를 설명할 때, 체계를 이해할 때는 바로 뭐냐 하면 중세문법, 고전문법에서 현대문법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부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문의 체계할 때 자음의 체계, 모음의 체계 이러한 부분으로 제시되는 부분. 그래서 어문의 체계 부분에는 왜냐하면 중세, 근대, 현대를 통해서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훈민정음이 기본적으로 보면 훈민정음을 말할 때 어문론, 형태론, 통사론 중에 어문론의 지식이 망라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문법 부분과 같은 경우 우리가 어문론 분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문과 음절의 지식을 안다 하면 체계적인 부분에는 고전에서 현대로 이렇게 흘러오도록 이렇게 공부하는 부분들이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형태론이나 통사론은 그 경우 그 역으로 형태론이나 통사론의 경우에는 현대문법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현대문법. 왜냐하면 형태론, 통사론 부분이 중세국어에서는 이런 인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훈민정음으로 어문론에 관한 부분은 있었지만 형태론에 관한 이런 내용은 없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사론에 관한 내용. 문장을 사용했지만 그걸 문법 지식으로 규정하거나 정리해놓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문법의 경우 형태통사론의 내용은 우리가 외국문법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국어문법을 확립을 했고, 현대에서 확립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의 내용에서 뭐냐, 고전에 소급 적용하는 형태로 현대의 형태론 통사론의 내용을 고전에 소급 적용하는 이런 형태로 공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형태론 통사론 자체가 현대에 와서 정립된 학문입니다. 그래서 현대 부분에 준해서 현대 부분이 인식이 바뀌면 고전 부분도 인식이 바뀝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사동이다라고 할 때 사동 표현의 경우 아니면 피동 표현의 경우 우리가 그 어지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다. 사동의 어지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의 경우 현대에서 어지다라는 것을 피동으로 보니까 고전에서도 거기에 대응되는 부분을 찾아서 어지다를 피동으로 보고 있다. 현대에서 개하다 하는 부분을 사동으로 보면 그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전에도 그걸 적용을 해서 본다는 겁니다. 기준이 되는 게 뭐냐? 현대의 형태론 통사론이 기준이 되고 그 체계를 가지고 고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고전문법에 이러한
체계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을 고려를 해서, 그래서 제가 뭐냐 하면 의문론 분야 부분은 이게 고전 부분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 강의하는 순서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의문론 분야 이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고전의 경우 이러한 부분으로 고전의 문법에서 고전 의문론 부분을 다룹니다. 그 다음에 다시 고전 의문론은 현대와 함께 먼저 다루고, 그리고 나서 현대의 형태론 통사론 부분, 고전의 형태론 통사론은 가장 뒤에 다룬다는 겁니다. 현대 형태론 통사론을 다루고 마지막 부분에 강의에서 와서 다시 고전의 형태론과 통사론을 다루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이 강의 부분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강의 진행되는 전체적인 흐름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책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도 의문론과 고전 부분의 경우, 고전에서는 훈민정음이나 고전의 의문론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현대 부분에서 보면 현대의 형태론 부분이라고 해서 2권 부분 내용을 다루고, 다시 고전의 형태론 통사론을 다루는 형태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하는 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책이 구성된 부분에서도 1권 부분의 내용, 2권 내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이유는 고전 의문론이나 현대 의문론 부분이 관련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책을 구성을 하면서 형태론이나 통사론 뒤에 고전 형태론, 고전 통사론 이렇게 묶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나누어 버리니까 고전 부분이 너무 조각조각 나서 고전을 또 함께 보아야 될 때 그때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1권의 고전 형태론 통사론 의문론을 함께 모아놓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2권으로 나눌 때 현대문법, 고전문법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나누니까 너무 또 분리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이것은 제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의문론 분야와 가장 관련이 있는 고전 부분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2권에 이 내용이 체계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전반적으로 이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에 대해서 교재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하면서 이 문법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제 책이나 제 강의에서 문법에서 보면 100%다 나옵니다. 다룬 내용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믿어도 좋습니다. 제가 문학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국어교육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법의 경우에는 그 지식 범위가 가장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의 경우에 우리 있는 책 내용만 충실하게 이렇게 보면 충분히 우리 시험에 잘 대응을 할 수 있다. 그 점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구체적인 책 내용으로 그래서 일반 국어학 부분과 언어학과 국어학에서 필요한 부분, 그리고 의문론 분야 내용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강의하는 부분은 늘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면 9시 반에서 1시까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2시까지 식사를 하고 2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고 5시에 강의를 끝맺는 형태로 그렇게 매주 강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 강의에서 보면 12월 17일에 공부 방법, 학습 방법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 부분으로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방법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자료도 있고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안 들은 분들은 이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법뿐만 아니고 문학, 국어 교육 전반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라라고 설명을 했으니까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부분 속에
기출 문제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기출 문제에 대한 설명도 다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어제 그 하면서 기출 문제 부분을 다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문법 강의에도 기출 문제 부분 강의도 올려놓겠습니다. 기출 문제 풀이 부분에서 어제 마지막 시간에 강의를 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올려서 우리가 문법 문제 부분에 대해서 작년 문법 문제는 정말 쉬웠습니다. 너무 문법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점수가 많이 상향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국어 교육이나 아니면 문학 문제는 거의 평년 수준인데 문법 문제가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적이 많이 올라갔다 생각하는데 그래 작년 문제는 실제 우리가 문제 자체에서는 크게 참고할 부분은 없습니다. 너무 쉬워서. 그런데 오히려 작년 문제보다 그 재작년이나 2021년이나 2020년이나 그 전에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세부 내용을 살펴봅니다.